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외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그동안 이 돈 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건 모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살면서 한꺼번에 많은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될 때가 바로 살던 집을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때입니다. 한번 이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고 비용 차이는 있지만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사 비용이 발생됩니다. 가전, 가구 등을 새롭게 구입할 경우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단 하루 차이로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그동안 냈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관련 소식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크게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몰라서 안 내도 되는 이 돈 앞으로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약을 진행할 때 한 번씩 꼼꼼하게 꼭 체크하게 되는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소개에 앞서 정말 중요한 내용 먼저 안내 드릴 테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필수로 열람합니다. 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거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도 위조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위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가 진행되었고 몇 년이 지난 시점 은행으로부터 담보물 효력 복구 관련 소송이 걸려와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아무 잘못이 없는 집주인은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 주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다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 근저당을 말소한 사건으로 현 주인은 위조된 등기부 등본에 속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보상은 은행과 등기소가 아닌 전 주인에게 청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 시 누구나 한 번씩 꼭 확인해보는 등기부 등본이 위조되어 발생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현 주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부 등본상 내용의 공시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없기 때문에 위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기에 등기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상 내용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야 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위조된 내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등기소에서 모두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단 하루 차이로 안 내도 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씩 마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샀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더욱 잘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2월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고 6월 2일 잔금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두 경우 다른 점은 잔금을 치른 날짜인데요. 각각 5월 31일, 6월 2일로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달라집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5월 30일에 잔금을 치른 계약의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잔금을 치른 계약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액수는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생기고 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 입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6월 1일까지 잔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고 6월 2일부터 잔금을 낸 사람들은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분양대금 잔금 납부 전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입주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6월 1일 이전에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가 완료되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5월 31일 날 가계약금을 받고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른 경우 가계약금을 6월 1일 이전에 받았으니 매수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잔금 날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후 매각을 하더라도 그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재산세 관련 이사 날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계약 시 계약서에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해도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겠다는 특약 등을 거는 등의 방법도 소송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